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농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아침 10시경 구룡포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라 제법 습한 기운이 있지만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솔솔 바람이 청량하게 느껴지는데요. 낚시줄을 들이우고 갯바위에 앉아 있으니 자연스럽게 체리 농사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체리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나 체리 재배가 생각나는 것을 보니 저도 의식하지 않지만 점점 체리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체리 농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할까 하는 저희 생각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체리 농사에 대하여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체리 농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즉, 체리 농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체리 농사에 대한 나의 비즈니스 철학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체리 농사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작지만 하나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인 것이죠. 흔히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기왕 하는 사업은 잘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경영을 잘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잘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체리를 잘 키우고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함에 있어서 철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농사를 짓는다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사업 보국과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창업하였습니다. 세계 매출 1위 월마트는 고객의 1달러를 소중히 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이 명멸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창업 이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농사라는 나의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밭에서 농사 짓는데 무슨 개똥철학 같은 소리를 하는가? 탁상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거 과대망상병 환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체리 농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부분을 제법 깊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제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산한 달콤한 체리를 사람들이 먹으며 좀 더 평안함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저희 농장 이름을 평안체리라고 지은 모티브입니다. 저는 아직 농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체리 농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무가 죽는다든지 열매가 맛이 없다든지 등 상당한 난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 실망해서 농사를 접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장차 제가 생산한 체리를 사람들이 먹고 평안과 행복을 조금 더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체리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나의 좌절과 고통은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운영 철학을 통해서 꼭 이 체리 농사를 지어야 하는 명분을 제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체리 농사에 대하여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체리 농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영할까?입니다. 저는 체리 농사라는 용어 대신 체리 농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체리 농사는 하나의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업에서는 물론 생산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생산된 체리를 훌륭한 마케팅을 통해 잘 팔아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비용 대비 수익을 내어서 재무관리에서도 성공해야 하고요. 농번기에는 적절한 인력 동원을 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어 성공해야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체리 농업을 하는 저는 체리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라면 농업을 하는 각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수입 대비 성과라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체리 농사가 하나의 비즈니스라면 이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모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리 농사에 대하여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체리 농업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입니다.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 후 인생 2막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처럼 큰 사고나 병이 없이 건강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은 향후 20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남은 소중한 생을 체리 농사에만 투입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풍요로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달콤한 체리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가치 있는 일에도 나의 시간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 농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희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꼭 필요한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것,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가급적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하고 난 후 기록을 통해 다음 해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노하우를 축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는 합니다. 이 말을 저희 체리와 관련시켜 만들어 본다면 아마도 맛있고 건강한 체리는 평안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체리 농사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 하는 주제로 저희 생각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